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뚱뚱한 뚱원장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영상을 업로드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매장을 운영을 하고 또 그리고 쉬는 날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을 하러 다니다 보니까요. 사실은 유튜브를 찍고 이렇게 영상을 편집할 시간이 그렇게 좀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랜만에 지금 오늘 영상을 지금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오늘 토요일인데 예약이 오늘 되게 빨리 끝났어요. 네, 그래서 오늘 또 이야기를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일단 우리가 펌을 할 때 면적의 어떤 그 영역에 대해서 로또의 면적 그리고 머리카락과 도구 연장이 닿는 어떤 그 면적에 관해서 한번 짧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셔야 할 대상 같은 경우는요, 전 미용인 상대입니다. 경력이 있으신 분들도 아마 조금 들으셔야 될 것 같고요. 경력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도요, 들으셔야 될 것 같은 전체 어떤 들으셔야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려운 부분은 아닌데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셨던 그 미용인들이 상당히 많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저는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그림을 몇 개 한번 좀 띄워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에서 살짝 보셨듯이요. 자, 열이 받는, 모발에서 열이 받는 면적이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매직이나 웨이브를 할 때 이러한 매직기나 로트를 사용을 할 겁니다. 근데 이것이 이러한 연장들이 모발에 닿는 그 면적을 뜻하는 겁니다. 이렇게 머리가 면적에 닿는다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면적이 닿겠죠. 면적이 닿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기본적으로 로트의 사이즈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트의 사이즈는요, 보통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길이의 지름을 가지고 미리수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펌펌기의 로트인데요. 자, 여기서 이 지름이 20mm예요. 그래서 이 로트는 20mm 로트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일반 로트 같은 경우는 굳이 미리수라고 표현을 하지 말고 그냥 보통 호수를 이렇게 몇 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롤 같은 거, 롤 스트레이트 같은 거 할 때 쓰는 어떤 이런 커다란 로트 같은 경우도 보면 이렇게 미리수가 있는데 이 로트들은 보통 대중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근데 이 로트들이 굉장히 공통된 어떤 그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용이 30년 전에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랬고 30년이 흘렀지만 40년이 흘렀고 50년이 흘렀지만 변하지 않는 게 이 로트의 이 넓이는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로트의 넓이는. 자, 그건 왜 그런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재밌는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지름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넓이에요. 넓이인데 보통 이 넓이를 재보면요, 자, 보통 8cm 정도가 됩니다. 8cm 정도가 되고요. 모든 로트들이 다 같이 넓이가 8cm입니다. 8cm예요. 8cm. 보통. 이거는 다 인지를 하고 계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매직기를 쓰죠. 이 매직기에 있잖아요. 매직기의 넓이도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보시면요, 여기서 이 판에서 여기까지 넓이도 8cm예요. 8cm. 자, 그럼 도대체 이거 8cm라는 것이 어떠한 개념 속에서 어떠한 이유로 나왔을까? 일단 그것부터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 안면부를 제외를 하고요. 우리가 헤어 디자인에 있어서 도구를, 헤어스타일을 내는 머리카락의 영역은요, 자, 오른쪽 눈꼬리부터 왼쪽 눈꼬리 혹은 왼쪽 눈꼬리부터 오른쪽 눈꼬리까지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뒤로 돌아가지고요. 그렇다면은
자, 그럼 이 넓이를 한번 이렇게 원 둘레를 여기 눈꼬리부터 반대편 눈꼬리까지 둘레를 한번 재봤을 때 대한민국 평균 사람이 40cm 정도가 나옵니다. 40cm 정도가. 물론 정확하진 않은데요. 일반적으로 데이터로 잡은 게 40cm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는 항상 추레이에 이러한 자를 놓고 사용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자, 사람들의 눈꼬리 이쪽부터 이 귀 끝까지 첫 번째 이 폭을, 넓이를 재면 보통 8cm 정도가 됩니다. 저는 참고로 12cm입니다. 근데 저는 좀 넓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두상은 이렇게 구체입니다. 구체이기 때문에 보통 로트가 이렇게 직선으로 나갔을 때, 직선으로 이렇게 나갔을 때 보통 5개의 로트가, 다시 한번 뒤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셨을 때,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돌아가서 로트가 이렇게 말아지는 것이 가장 기본 형태입니다. 보통 근데 어머님들 폼 말 때는 여기가 좀 넓으신 분이 있어야지 이렇게 2개가 사용되기도 하는데, 그건 왜냐면은 여기 밑으로 갈수록 좁아지면서 그건 교차하게 될 수밖에 없고, 좁아지기 때문에 그 작은 로트 같은 경우 폭이 살짝 짧아지기도 합니다. 근데 대략의 두상에서는요, 평균적으로 40cm를 잡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체를 갖다가 이렇게 또 균일하게 돌리기 위해서는요, 5등분을 해라, 그런 의미에서 8cm로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매직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나가라 그래가지고 이 넓이가 8cm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넓이에 관한 어떤 그 부분은 이게 평균적인 데이터예요. 평균적인 데이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용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참고적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로트나 이 판이 받는 면적에 관해서도 우리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특히 웨이브 폼을 하실 때는요, 보통 이 지름이 있죠. 지름이 보통 여기가 지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지름인데 이게 로트가 머리카락을 생각했을 때, 자, 여기서부터 이쪽부터 반대편으로 한 바퀴를 딱 돌아서 이렇게 만나는 부분이 이 로트의 지름이 한 바퀴가 돌았을 때 모두가 닿는 이 로트의 면적이고 열이 들어가는 면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폭은 8cm예요. 8cm인데, 자, 넓이는 8cm인데,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그 영역은 어디까지냐? 이 지름의 원주율 3.14죠. 원주율을 곱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름 곱하기 3.14를 하시면은 이 면적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20mm의 로트가 한 바퀴를 말았을 때 받는 그 면적은요, 한 요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한 바퀴가 딱 돌아갔을 때 받는 면적은 요 정도가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머리카락이 보통 이 정도 길이가 되진 않잖아요. 이렇게 길이가 되다 보면은 머리카락이 말리다 보면은 점점 로트 위로 머리카락이 쌓이게 되겠죠. 그렇다면은 그 면적이 점점 받는 면적이 점점 넓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쌓이다 보니까 여기에 맨 처음에 첫 바퀴가 돌아가는 부분에 받는 열을 받는 이 면적의 부분과 또 두 번째 바퀴 때 받는 면적의 부분은 온도가 틀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쌓여갈수록 온도가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생각을 하시고 와인딩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와인딩을 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느냐? 이 열이 받는 면적, 로트가 받는 면적을 갖다가 최대한 사용을 하셔가지고 최대한 이 면적을 다 넓게 펼치셔서 사용을 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웨이브를 갖다 낼 때 가장 균일감 있고 풍성하고 리치감 좋은 웨이브를 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를 말 때 항상 와인딩을 하실 때는요, 항상 머리카락이 이 로트 면적으로 다 충분히 펼쳐져서 와인딩이 되어 있는 게 좋고요. 그리고 가는 로트에 여러 바퀴를 말기보다는요, 가는 바퀴에 두 바퀴 말리는 것보다도요, 두 바퀴 뭉쳐서 말리는 것보다도 이 넓은 로트에 차라리 한 바퀴 반이 넓게 펼쳐져서 말리는 게
훨씬 탄력 있는 컬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 받는 면적이 골고루가 되고 넓기 때문에요. 매직도 마찬가지예요. 매직도, 자, 긴 머리 같은 경우는요, 이 작은 매직기를 가지고, 사이즈가 작은 매직기가 이 판의 영역이 넓이가 공간이 작다고 하면은 분명히 그 받는 부분들이 굉장히 여러 개로 나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지만 긴 머리 같은 경우는요, 그렇게 여러 개로 나뉘면은 그 부분들이요, 굉장히 균일하지 않게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긴 머리 같은 경우는요, 이거는 뭐 당연하게 그렇게 쓰고 계시겠지만요, 작은 거를 가지고, 작은 매직기를 가지고 쭉쭉쭉쭉 당기는 것보다는요, 기왕이면 넓은 매직기를 가지고요, 열이 받는 면적을 넓게 펼쳐서 쭉 균일하게 프레싱을 해 나가시는 게 훨씬 더 동일하고 안정적인 어떤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을 하시면서 절대 이러한 부분들이, 왜 이러한 로트들이, 사이즈들이 왜 도대체 이렇게 나왔을까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절대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유 없이 이런 도구들이나 연장들이 그 크기나 사이즈가 결정돼서 나오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이 모발의 건강에, 약들은 모발의 건강에 맞춰가지고 그 기준으로 데이터를 잡아서 나오는 것이고요. 연장 같은 경우도 이 사람들의 평균 어떤 두상의 둘레를 가지고 그 모양을 가지고 어떤 그런 데이터를 근거 삼아서 연장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여러분들 현장에서 일을 하실 때에도 그냥 우린 전문가니까요. 그러한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하셔가지고 열이 받는 면적, 로트가 받는 면적을 충분히 다 사용하셔가지고 그렇게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이 빗을 갖다 이렇게 내리는 어떤 그런 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을 갖다가 이렇게 오른손가락이 자유롭게 더 움직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오른손가락이 자유롭게 움직일 때 로트를 말면은 손가락과 머리카락을 충분히 펼쳐서 말 수 있기 때문에 그 면을 충분히 넓게 쓰실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어떤 그런저런 자기의 습관으로 인해 가지고 방법으로 인해서 충분히 조금 더 넓게 이렇게 공간을 다 사용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게 사용하시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꼭 놓지 마시고요. 네, 조금 더 여러 생각을 해보시면서 재미있게 미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요즘 유튜브를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얘기, 복잡한 얘기 많이 나오는데, 저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기본적인 얘기, 쉬운 얘기 이렇게, 그리고 다른 강사님들께서 주로 많이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계속 거론드릴 것이고요. 이제부터 저는 6월부터 이제 아무래도 전국적으로 조금 교육을 다닐 것 같습니다. 혹시 저를 실제로 만나시는 우리 원장님이나 동료분들 계시면은요, 꼭 전화 아는 척 해주시고요. 뚱원장 채널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뚱뚱한 뚱원장이었습니다.